말투로 아주 보드랍게 풀어주신 우리 어더스 플래티늄 전탄남 리더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성남입니다. 꽉 차셨네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꽉 차셨네요.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신 분? 아, 처음 보신 분을 왜 반응을 해요? 제가 저번에 DBC 강의를 했는데 김준호 사장님이 녹화를 하셔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보니까 제가 민망해서 막 못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펭귄이 막 살찐 펭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머리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손을 파닥파닥 거렸다고. 이게 제가 한 30초 보다가 도저히 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꺼버렸는데 오늘도 또 녹화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이게 조금 연습을 조금 했거든요. 파닥파닥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제 아메이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드릴 건데 처음 오신 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법 더 시간을 두고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고 있고 울산 모 대학에서 이제 실내 건축 관련된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주로 하고 싶고요. 이렇게 직업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통해서 들어주셨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느낌으로 이 사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위주로 해서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더 보시면서 천천히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시자고요. 이 화면은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수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과정들을 조금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이 보일 텐데 컴퓨터로 다 그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잎들이 날리죠?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돼서 예전에는 그냥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거나 손으로 도면을 그려서 보여줬던 과정들을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래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고 있고 컴퓨터가 계속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 가시면 영화 보시죠? 영화 같은 것도 그냥 실질적으로 찍은 것 같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들도 컴퓨터로 다 구현이 돼서 지금 화면이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생을 살면서 자기 집을 한번 못 지어보고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인테리어랑 건축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 이 정도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종이에다가 도면만 그려서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정말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자기의 꿈이 훨씬 더 와닿는 거죠. 이게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죠. 스폰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인성이 되지 않았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다듬어지는 저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훌륭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아메이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이 느꼈을 때 이 일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들 네. 왼손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후원하러 가시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아메이 미팅에 가면 저 사람의 성격, ABC형 뭐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강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자기 손가락에서 검지가 긴 분들을 손으로. 그러니까 제가 비교할 손가락은 두 개예요. 검지랑 약지인데, 검지랑 약지 중에서 이렇게 붙여봤을 때 내가 검지가 길다. 검지가 긴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내가 약지가 더 길다. 그럼 중간 이 손가락이 두 개가 똑같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격은 이거 되게 그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거의 맞는 게 아니라 맞대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게 개월 수가 지나가면서 손가락이 5개로 바뀌죠. 근데 검지가 만들어질 때는 엄마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검지가 긴 분들은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그 대화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후원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성적인 감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인데도 이 검지손가락이 긴 분들은 40대가 넘어가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네. 자, 약지가 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검지가 긴 분들은 그 철책섬에서 근무했던 사단장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덕장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너 힘들지? 부자라는데 열심히 해야 돼. 부모님 기다리고 있어. 20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거. 이런 분들이고, 이 약지가 긴 분들은 용장이 돼요. 용장. 가자, 하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판단력이 조금 애로가 생기거나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결단을 빨리 내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이야기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적당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손가락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분들은 문제잖아요. 이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티브 잡스예요. 이 손가락 두 개가 같은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집합분들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해내는 직종에 있는 분들. 이 손가락 두 개가 같은 분들인데. 그래서 후원을 하러 가셨을 때 저분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빨리 좀 판단하고 싶다면 왼손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래서 왼손 한번. 저는 이게 길거든요, 검지가. 그래서 드라마보다 웁니다. 잘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한번 펴보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길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BC형보다 훨씬 더 사람들 판단하는데 유리하다. 다음 판단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수판에서 김진구 사장님 오셔갖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김진구 사장님이 에메랄드 때거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울산대학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배를 몇 개 저보다는 김진구 사장님이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요. 김진구 사장님 선배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얘기들을 듣고 설명을 듣고 보니 저는 그냥 아메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제 마음으로는 못 가질 것 같고, 저분이 한다고 하니 제가 만약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일을 같이 좀 도모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저분이랑 뭔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든지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분이 다이아몬드가 뭐 나는 성공은 잘 모르겠고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거든. 좀 그 느낌이. 했는데 그 느낌대로 김진구 사장님 바뀌어가시고 성공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인테리어 사무실, 설계 사무실을 하고 있었지만 이 일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조금 더 나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직종들을 가지고 계시고 뭐 정말 또 아기를 보는 전업주부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애들 봐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를 하고 계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선택했던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면 어떤 직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직장 생활 하는 분 계시죠? 네. 직장인들 평균 이직 횟수가요 4.1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시면 이게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그 정말 좋은 직장이라서 계속 쭉 다니시고 월급도 쭉 올라가고 진급도 쭉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뭐가 시련이 있을 때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하루에 10번도 더 한다더라고. 한 4번 정도는 직업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저희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빨리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한 40대 중반쯤에 은퇴를 하시고 그 가정이 40대 가정이 제가 무너지는 걸 제가 사춘기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IMF도 터지고 그때 당시에 뭐 진짜 직장 구하는 원서를 뭐 한 100장씩 써도 취업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자영업을 시작했죠. 인테리어 사무실을 바로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일하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인테리어 사무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이런 울산도 뭐 이렇게 버스가 치열하진 않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치열하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죠. 이런 직장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면 직장 생활 하면 아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출근한다는 게 그렇죠. 이 직장 생활에 직장인 남성, 여성이 내부적으로 보면 제일 큰 비중이 월급날이죠. 월급날 다음에 카드값. 근데 남성분들은 월급날 다음에 배우자더라고요. 배우자가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일반 직장 생활 만약에 20대 중반쯤에 학교를 졸업하고 보편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4번 정도 직장을 바꾸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오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으로 가시죠. 저는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3천만 원만 갖고 가게 하고 싶어요. 5천만 원만 갖고 가게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보통 뭐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은 명예퇴직에서 한 2억 정도 들고 명예퇴직금 2억 정도, 2억 요새 2억 들어요. 2억 정도 들고 나와서 가게 하고 싶다는 분들 있고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한 3, 4년 돈 모아서 한 요 정도 모아서 나 회사 사장이 도저히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나는 커피숍을 조그만 커피숍을 할 거야. 뭐 식당을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책도 팔리고 있겠죠. 근데 필드에 나가보시면 역세권 식당 임대하는데 보증 5천원 월세 300이에요. 월세 300만 원 맞추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영업도.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리지만 5천만 원 갖고 식당 필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파리에 토끼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맨수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을 갖고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한 3년에서 5년이면 업종을 바꾸거나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 신비한 잡학사전을 보면서 저도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인테리어 관련된 서적 말고. 근데 이렇게 신비한 잡학사전에 나온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연대를 살고 있고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모든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을까? 물론 뭐 돈이 있으니까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고 책을 또 많이 봐서 그렇겠지만 너무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자영업을 한다거나 식당에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녁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7시 출근해서 저녁에 5시 퇴근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만 한 지식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보다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 월급 받고 일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공부를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인쇄 수익자예요. 가만히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뭔가의 수입원들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책 쓴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분이에요. 옆에 유명한 시인도 김영하 시인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책이고 이분도 학자 교수기 때문에 자기 책 쓴 걸로 돈을 받죠. 근데 여기도
그 방탄소년단 대표잖아요. 아이돌 잘 트레이닝 시켜서 키우니까 민세적인 수익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수익자는 좀 적어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아마 10분에 한두 분 정도, 비례로 봤을 때. 근데 제 주변에는 물론 부동산 수익을 얻고 있고 인세 수익을 책 써서 인세 수익 얻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부동산 인세 수익자들은 한두 분 계신데 그중 또 다른 인세 수익을 얻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김진구 사장님 설명을 잘 듣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쌓여가고 그 시간이 지나서 쌓였을 때 내가 나한테 금전적인 뭔가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해가고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에메랄드 때 김진구 사장님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뭐 그때 스폰서 저기 파트너분 멀쩡한 차였는데 파트너분 후원 갔다가 카리스 문짝이 찌그러져 갖고 와서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파트너 후원 갔는데 그 사고 나서 파트너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왔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차 뭐 그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은 차로 바뀌고 그 차들 썼던 차들이 또 동생들한테 가시고 이렇게 물림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선한 부가 물림이 되는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이거 보시면 자 선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 직종이 있는데 이 2가지의 직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잘라져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회사원에서 자영업으로 넘어가는 건 5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자영업에서 사업가로 넘어오는 건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가에서 투자가 인사수익가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가지 부류에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 이 2가지 부류에 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 투자가나 인사수익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단순히 펑펑이나 뭐 세제 전달하고 하는 개념의 사업보다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시고 인세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돈을 버는 일은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쓰는 일은 다른 일이었죠. 돈을 200을 벌어서 카드값 150만 원 주고 나면 50만 원 남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일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지출하는 것과 수입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명절 때 되면 선물을 이렇게 사서 거래처에다 나눠주죠. 그러면 백화점 가서 카드를 긋고 뭐 목돈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긋고 이제 우리는 계좌 먹기로 선물을 사잖아요. 돌려야 되니까. 선물을 사는데 자 1,000만 원 가량 명절 선물을 이제 나눠주려고 샀어요. 근데 내 카드를 두고 와서 샀어요. 근데 보통은 이마트 가서 샀죠. 0.1% 적립이에요. 누구나 살 수 있는 품목이고 구매 시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죠.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사거나 2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준다고 해서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들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또 영수증 고객센터 앞에서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게 귀찮아서 가려고 하면 또 그 여성분들이 잡잖아요. 영수증 달라고. 이런 과정이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 재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 최대 60%까지 적립을 해준대요. 현금으로도 캐시백 해주고 고금질, 거품질, 반품도 되고 환불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구매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아메이 사업은 이 과정만 이해하고 이 흐름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메이 사업은 별 다르게 뭐 더 볼 게 없어요. 스폰서하고 인간관계 잘 유지하시고 스폰서가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한번 써보시고 여건이 된다면 써보시고 좋다 하면 주변 분들한테 야 아메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좋더라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아메이 사업은. 근데 예전에 그 여기에 이제 뭐 80년대생도 계시고 90년대생도 계시고 저는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공장을 그냥 소비자였을 뿐이에요. 항상 이 공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슈퍼 가면 있는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였을 뿐이죠. 근데 한 울산에 대형 할인마트 들어온 게 한 얼마 정도 되나? 한 2000년도 정도 되나요? 2000년도 초반? 한 20년 정도 되죠. 롯데마트 들어오기 시작. 네.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러. 과자 한 봉지를 1,000원 주고 사기 시작했으면 차를 가지고 대형 할인 매장 가니까 뭐 두세 개 묶어서 사긴 해서 3,000원을 쓰긴 해야 하는데 이제 30% 할인된 가격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0원에 사는 게 조금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300원 싸니까.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서 100% 소비가 다 이루어졌다면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2000년도 중반, 뭐 한 10년 전쯤 되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똑같이 30% 할인된 가격에 주는데 차를 끌고 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밤 12시든 1시든 앉아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걸 구매하면 집으로 우체국에서 그때는 택배사가 많지 않아서 우체국에서 갖다 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100%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쪽으로 쭉 이동하게 된 거죠. 파이가 더 이쪽으로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요새는 또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형 할인 매장보다 쌌거든요, 금액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이랑 대형 할인점이 금액을 맞추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 마진율을 더 높게 책정해서 대형 할인점보다 더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너무 싸게 팔아서 오프라인 매장이 장사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서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랑 오프라인 매장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유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틈새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쫄바지 있죠, 여성 쫄바지. 안다른. 이런 것들은 이런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팔죠. 내가 만들어서 중간 유통 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소비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전달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 상태가 혼재하긴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잘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부교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고안을 하시냐면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떼와요. 코스트코가 대형 할인 매장 중에서도 총판보다 훨씬 더 국내에 있는 총판보다 훨씬 더 물건을 싸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떼와서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가로 물건을 팔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옛날엔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파는 개념이 아니라 생필품을 코스트코에서 떼서 택배송으로 이제 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과정에서 무슨 업을 선택하시든 간에 틈새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내가 옷을 다 골라야 되고 내가 물건을 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물건을 다 포장을 해서 보내는 단계가 돼야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버시려면 택배를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 싸셔야 돼요. 물건도 다 떼오셔야 돼요. 아메사업은 일단 원가를 높게 만들어요.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바로 대한통운택배에서 회사가 다이렉트로 공급하죠. 아다르하고 비슷하게. 다이렉트로 공급하고 중간에 35% 남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돌려드립니다. 한 기여도에 따라서. 여성분들, 20대 분들은 온라인 창업 많이 하세요. 2030 땡기 잡아라 이제 온라인 브랜드들 내놓죠. 예전에는 만들어서 도매 총판을 거쳐서 매장에 진열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만 판매되는 옷들을 만들어서 인터넷 사업자들한테만 뿌려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자꾸 세분화되고 있죠. 물건 사서 되팔하는 사람들 인터넷 용어로 되팔렘이라고 합니다. 되파는 사람. 코스트코 가면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서 되파는 사람들이 판 거고요. 코스트코 구매대도 해외 구매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메 사업에 비교해 보면 이거 훨씬 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을 보시면 아메 사업은 회사 카탈로그도 다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전만 하시면 돼요. 그 매장에서 주문 받거나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해놓으면 이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오거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자기가 직접 택배송 받죠.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서 우리나라들을 전 세계에서 대응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평가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인프라들이 잘 돼 있어서 10시에 주문하면 아침 6시에 집 앞에 와 있고 이렇게 택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재기 하지 않아도 집에서 누르면 아침에 물건이 올 거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사재기 안 하잖아요. 저희 여동생 호주에 살고 있는데 마트 가면 물건이 없대요. 다 뭐 사재기하고 이렇게 돼서.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메이 사업이 같이 온라인 사업에 접목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일 수 있고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로서 사업으로서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듣고 여러 가지 또 뭐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조금 이 장소에서 시간이 조금 더 쌓여지면 아메이 사업도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아메이 사업이 얼마큼에 대한 큰 기회를 줄 수 있는지도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회원비도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심지어 뭐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코스트코는 회원 소비자들이 물건 안 사도 된대요. 이것만 받아갖고 수익이 난대요. 회원들한테 33,000원씩.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5%때 일본 갔다 왔나? 자비네 고포로 일본 하면 그때 한국 하면 카드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일본 하면 갔을 때 카드 나와 있었고 일본은 한 만엔 정도 된 것 같아요. 회원 가입이. 전 세계에서 회원 가입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죠. 아메이 회원 가입. 다른 나라는 다 회원 가입이 있어요. 회원 가입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회원 가입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회원 가입도 안 받는데 그죠? 그다음 요거예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건데. 와 이거 설명하면 1시간. 여기 사진 찍어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세금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인테리어 사업하다가 매출이 좀 됐거든요. 한 억대 됐어요. 그해 연에. 근데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온 게 한 5천 넘게 나왔어요. 종부세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이자가 사채 이자만큼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한 원금이 한 6천 가까이 있는데 세금이 한 8천 몇백만 원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갚는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떠세요? 김기훈 사람 제가 어린 추사 200억 넘으시잖아. 제가 5억, 6억 매출 올려가지고 세금 7천만, 8천만 원 내는데 네? 그렇잖아요. 저 세무사하고 그거 세금 정리한다고 머리 터진 줄 알았어, 진짜. 돈도 만만치 않게 냈고 세무 회계 비용을. 근데 그런 매출 200억, 300억이 되고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아요. 직원이라고 얘기하자면 좀 같이 밥 먹는 친구들만 많을 뿐이지 직원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갑질하면서 명령하지도 않잖아요. 이거 아침까지 정리해놔, 저녁까지 물건 진열해놔,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운 사업이에요. 정말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제 주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김진구, 김정은 사람이랑 그리고 이현아 사람이랑 이런 스폰서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이상적인 직업은 이렇습니다. 이 리더님들한테 이상적인 직업도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잠도 많고 멍한 제가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것도 제가 싫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놨다고 했는데 왜 안 해놨어? 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막 20년, 30년 이렇게 한 건물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았고요. 한번 일을 해두고 나면
계속해서 수입이 나는 들어오는 일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매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매달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만 들어와도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아메이 사업 진행해서 파운더스 플러스, 파운더스 서파이어 정도만 해도 연봉으로 한 7천, 8천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커피숍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매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해진 휴일을 빼고. 그리고 저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주변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지만 평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식당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쉬는 식당이라면 갔을 때 일요일과 월요일이 정기 휴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식당은 그날을 피해서 또 가겠죠. 맛집이면. 근데 제가 수요일날 갔는데 이 식당이 쉬는 날도 아닌데 가게 문이 닫혀 있으면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갈 것 같거든요. 장사의 기본은 왜 자기가 룰을 정해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전화 착신으로 돌려놓으면 되고, 제가 조금 쉬고 싶을 때는 쉬어도 되거든요. 사무실에 누가 막 찾아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일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일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클라이언트와 하루 벌어서 하루 일을 하는 분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좀 더 나은 도면과 디자인을 제공해서 돈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해야 하고, 제가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에 계신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의 삶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걸림돌이 너무 많고, 아침에 술을 먹고 그 전날 술을 먹고 아침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과 일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이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저 같은 사람을 중간에 두고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고 이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나눠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는 법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매해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아메이에서 매달 매 시즌마다 신제품을 만들어서 카탈로그까지 찍어서 어떻게 광고하라고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아이템. 사실 저는 인테리어지만 인테리어 하면서도 매년 매 시즌 어떤 디자인이 바뀌는지, 서울 가서 하우징 페어에 가서 어떤 마감재들이 괜찮은지, 어떤 유행으로 인테리어가 돌아가는지, 필드에서 백화점에서 어떤 매장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계속 보거든요. 그것도 계속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탕집을 하면 뭐 놀부의 감자탕도 가서 맛보시고, 뭐 동네 맛있는 감자탕도 가서 맛보시고, 뭐 원조 감자탕도 가서 맛보시고 하잖아요. 내 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아이템 아메이가 만들어주잖아요. 물류도 책임지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택배송 회사가 배송해주죠.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 배송이 안 되면 스폰서한테 연락 와요. 이분이 물건을 못 받았다고 연락 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스폰서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LS가 다 추적이 되잖아요. 점포 임대하실 필요도 없죠. 지금 임대차 보고 개정돼서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사무실 할 때 사무실이 엉망진창인 사무실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 들어가서 인테리어 했으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인테리어 했겠어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한 30평짜리 매장 인테리어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나가라고 하죠. 다 맞으고 나가요. 제 돈을 그냥 그 주인한테 주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장사 잘 돼가지고 임대차 주인이 쫓아내는 가게도 많아요. 그쵸? 주변에 보시면 많죠? 진짜로 많아요.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그 고용 인사 관리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 근로자들 노임대장 3.3% 세금, 그다음 이분들이 한 달에 9일 이상 나오면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니까 9일 또 쪼개는 편법까지 써놓으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20대 30대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저기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침에 10시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톨 사이즈 하나 시켜놓고 인터넷에서 구매 들어왔네, 이거 저쪽으로 보내면 되네, 이렇게 마우스만 클릭해서 일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하고 싶어라 하거든요. 20, 30대가. 저 같은 사람은 요거나 하고 싶어라 하고. 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메 사업이 디지털 노마드에 맞잖아요. 오늘 여기 부산에 계신 김 사장님이 산남 비비 쓰셨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클릭하는 거. 그죠? 되죠? 충분히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 사업도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전부터 들어가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오기 전. 플랫폼 비즈니스는 회원의 수가 기업의 가치를 자산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이든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져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 다음에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네, 그런 기업들이 뭐 우버도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어플 하나만 갖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호텔과 민박집과 뭐 이런 비어있는 집들을 다 내 집처럼 쓰는 거죠. 저희도 일본 갔을 때 에어비앤비 작업이 괜찮아요. 자, 카카오가 자산 가치가 지금 토탈 1이죠. 자산 가치 최초죠. 근데 이걸 카카오톡 메신저 하나 만드는 거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있죠. 왜냐면 전 세계에 핸드폰 다 갖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도 모바일 폰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없고 메신저를 통해서는 공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어 하니까 그 폼을 만들어서 카카오 그룹을 만들고 카카오톡 아래 카카오 뱅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아는 파트너분들 예전 같으면 못 챙겼겠죠. 아침에 보면 카카오톡을 열고 생일이라고 다 떠요. 파트너분들이 막 그러면 그걸 또 보고 또 어떻게 지나가냐는 거예요. 예전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뭘 보내지? 그래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뭐 케이크도 하나 보내드리고 커피도 한 잔 보내고 그다음에 뭐 목욕용품 같은 것도 하나 보내드리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커지는 거죠. 없습니다. 아미는 어떨까요? 생필품 직접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물류를 통해서 전 세계 뭐 90여 개 지역민 국가에서 갖다 다 일단 뿌려주고, 그래서 회원 아미 본사 있고, 이제 한국처럼 유통 매장들 각 지점에다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이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소비자들 구축하셔,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물류망에서 여러분 집 앞에까지 물건 갖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작은 의미에서 보면 아침에 와서 매장 와서 물건 사다가 내가 좀 아는 사람들 물건 갖다 달라니까 갖다 주는 그런 사이클로 보실 수도 있지만, 큰 회사가 돌아가는 큰 사이클로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 시스템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업탑에다가 한 수십 평짜리 커피숍을 내셨는데 거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울산 시내에 살고 공업탑에 오는 분들만 내 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사실은 제 회원들이 뭐 거제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저는 지금은 물건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처음에 가서 물건이 어떻다, 써보시면 어떻다,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 비즈니스 어떻다라고 안내는 드렸지만,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매장에 가서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은 알아서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매하시고 언제 쓰는지도 모르게 밤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김정희 사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이상이 되는 매출이 돼도
제가 만약에 매장에서 이런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앉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수익 구조인데요. 자, 20만 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시면 30만, 뭐 20만 이렇게 구매하시면 선물 10,000원짜리 선물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자 또 이제 회원 소비자를 하시겠다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뭐 5만 원 쓰시면 백화점에서도 20만 상품권 주는데 10만 원 쓰면 뭐 선물 주지 않잖아요. 아메이자 또 마찬가지. 20만 내가 생필품인데 한 달 모아서 1일부터 30일까지 모아서 20만 원 정도 소비하면 그때부터 보너스를 주는 거죠. 20만 모이면 3%. 그래서 친구 아니고 김준호사 이게 진부인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알렸죠, 사업. 그래서 친구도 20만 원 쓰고 저도 20만 원 정도 쓰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처음엔 제품 갖다 주니까 제품 갖다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제품을 어떻게 쓰라는 정보를 준 거죠. 20만 원. 그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20만 원 정도 쓰라고 알렸더니 매출이 제 매출은 60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60만 정도는 이렇게 보이죠. 6% 정도. 그래서 3%, 6%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모아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실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이걸 들었더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려지는 막 이상한 그림도 있잖아요. 막 폭발적인 네트워크들.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요.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모아지지? 막 어쩌다 저 사람 삐져서 가면 어쩌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여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한 번 더 와서 같이 친해져서 같이 문제 쓰게 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포인트를 모으다 보니까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만씩 그때는 우리 김현진이가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20만씩 화장품 쓰라고 해서 모이니까 이 정도 모였을 때 6분 정도가 모이고 20만 원씩 소비하니까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9만 원 정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서 9만 원 정도 모이면 한 달 이제 그때 김정우 사장님이랑 미팅을 해서 미팅 마치고 파트너들하고 뭐 짜장면 먹는 거지. 보너스 그럼 괜찮잖아요. 왜냐면 제 직업이 없고 아메이만 한다면 억수로 간절한 수입이겠죠 이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 삼산동에서 막 저녁마다 막 다녔거든요. 막 매장 인테리어고 막 저녁마다 밥 먹으러 돈 쓰고 많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냥 용돈 같았어요 그냥. 근데 또 이렇게 복잡한 그림들이 막 벌어집니다. 막 복잡한 그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400만 포인트 이상 정도가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50만 원 정도 수익 됐을 때는 제가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정말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차 지금 아반떼잖아. 이 정도 되면 소나타 할부 낼 수 있어. 바꿔. 차. 이거 바꾸셔서 충분히. 네가 다른 집만 안 한다면 다른 집만 안 한다면 바꾸잖아.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익일 때 괜찮았어요. 바꾸라고 했고 저도 바꿨어요. 차. 연두색 그림이 되는데 진짜 많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게 PB랑 BB의 개념이 1대1로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44만 6천, 20년 전에도 144만 6천 원이었어요. 144만 6천 원인데 지금은 200만 원 넘어요. 200만 원. 그리고 지금 뭐 브론즈 빌더라든지 뭐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들이 더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SP 가는 과정까지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200만 원까지 가는 시간이 지금은 중간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본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중간적인 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그 과정만 겪으시 그 맛을 좀 보고 계단 받듯이 밟고 올라가면 SP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수입적으로도 괜찮아요. 이게 계속만 나오고. 그래서 뭐 오늘 아메이 사업을 사업 설명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 제 사업 설명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 손을 잡고 여기 와서 제 OM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 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연금 수익을 확 많이 받아가지고 나 오늘 그만 실난다. 나 오늘부터 끝. 은퇴. 이 아니면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발생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정말 식당 가서 뭐 알바를 하시든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든 아니면 지금 하시는 자영업의 규모를 더 키우시든 수익을 내는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 원조에서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선택에서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나 혼자 맨땅에 헤딩하듯이 준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파트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거의 뭐 진짜 이글 드림 팀 한국 아메에서 정말 베테랑으로 이 노하우들을 가지고 진행해오신 거의 20년 넘게 이 일을 진행해오는 상위 스폰서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이게 전국 어디나 그 다음에 뭐 아메 매장이든 본사든 이글 드림 팀이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물음에 대해서 100% 응대가 가능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베이스에다가 비하인드에다 깔고 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일들보다 시행착오를 작게 겪으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8천만 원 맞았을 때 복구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리더분들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금 8천만 원 맞으면 쓰러져요. 진짜. 쓰러진다. 일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하루에 조금의 목표를 두고 만나는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어떤 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잘 도와드리고 협력을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가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또 어떤 팀들보다 우리 이글 드림 팀 안에서 우리 김진국, 김종희 사람 예하 여러 다른 분들이 된 팀들이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봤고요. 제가 플래티늄 세미나 저기 쉐라턴 로컬 갔을 때 대전에 계신 분인데 PT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매장에 아침에 가서 30만 거기는 그분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글드림 집처럼 30만 원어치 물건을 차에다 떼서 실른다는 거예요. 그 차를 끌고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30만 원어치 물건을 판대요. 시스템 똑같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고군분투 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들 30만 원 매장에서 30만 원씩 치약 30만 원씩 사가지고 그거 아침에 마다 팔러 다닌다고 생각해도 징그럽지 않나요? 근데 그분은 근데 그 아메이 사업에 대한 수단이라는 걸 붙잡고 자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PT가 돼가지고 그 장소에 오셨더라니까요. 그분도 대단한 거죠. 그분도 노력의 창사를 보여요. 자, 이사님들 오늘 아침에 정말 귀한 시간들 내서 오셨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 파트너 손을 붙잡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를 통해서 선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